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의 기여를 한 섹션 한 섹션 살펴보는 그런 영상 시리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학의 기여 281절 가운데 3절과 4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3절이 너무 짧게 되어 있어가지고 3절과 4절을 함께 이번 영상에서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3절은 우선 6개의 낱말을 나열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철학의 기여에서 푸게라고 하는 6개의 이어 맞춤들, 이거 이제 피궁엔이라고 하죠. 이 6개의 이어 맞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는 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 이제 울려옴, 그리고 두 번째로 건네줌, 세 번째로 도약, 네 번째로 근거지음, 그리고 이제 도래할 자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 이 6개의 이런 이제 이어 맞춤들은 각자가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어서 이제 그 하나의 이제 풀을 이루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철학의 기여의 몸통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울려옴, 앙클랑이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이제 완강한 거부, 페어 바이거rum이라고 하죠. 완강한 거부로서의 존재가 울려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울려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존재가 이렇게 매우 강력한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서 존재가 울려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엔트 아이그니스로서 에어 아이그니스, 엔트 아이그니스로서의 에어 아이그니스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의 만극과 존재의 떠나감이 이야기됨으로써 이런 이제 완강한 거부로서 이렇게 이제 존재가 울려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페어 바이거룸, 페어 자궁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건네줌입니다. 슈필이죠. 존재에 관한 물음 행위를 건네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 이렇게 건네주는 것이죠. 서로. 그래서 제1시원은 다른 시원을 놀이애로 가져오고, 이런 이제 그 건네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건네줌이라고 하는 거죠. 제1시원은 다른 시원에게로, 다른 시원은 제1시원에게로 서로 건네줌 일각에서 도약을 위한 준비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건네줌이라고 하는 것은 도약을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약입니다. 이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로의 도약인 것이죠. 이 존재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죠. 존재로의 도약입니다. 특별히 이제 존재로 도약한다는 것은 깊숙이 균열지어 있음, 체역 클리프팅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균열로서의 탈근거를 향해서 도약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도약의 지점은 어디냐? 바로 이런 균열로서의 탈근거를 향해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존재로부터 지정된 존재가 할당해준 현 하이픈 존재, 이것을 이제 근거짓는 필연성을 향해서 수용적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존재로 도약이고 깊숙이 균열 지어져 있는 탈근거를 향한 도약이고
또 현 하이픈 존재를 근거 짓는 필연성을 향한 도약이고 이러한 의미의 이제 도약인 것이죠. 사실 이 도약으로 가야지 비로소 이 철학의 기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거지음 그린둥이라고 하죠. 그린둥. 이것은 이제 존재의 진리로 근거 짓는 것, 특히 현 하이픈 존재에서 존재의 진리로 근거 짓는 것을 그린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 3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4절에는 특별히 이제 존재 물음이라고 하는 면에서 물음의 행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기여 4절은 또 이런 이야기들을 물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섹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은 존재의 진리에 관한 유일한 물음, 이 물음은 이제 그 유일한 물음인 거죠. 존재의 진리. 이게 바로 하이데거의 물음이죠. 이 물음을 향해, 물음 행위를 향해, 이 물음과 물음 행위를 향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철학의 기여 4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물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돌아본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음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의 놀라움이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음을 일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음 행위의 놀라움과 물음의 동력이 강인하게 일깨워지는 것으로서 작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존재화 시간에서도 앞부분에 존재 물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존재의 망각된 상황에서 존재 물음을 일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서론에서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철학의 기여에서도 이 4절에서 이런 이제 물음에 관한 논의를 심도 깊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물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나요? 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질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결단을 못 해가지고 질문을 한다. 결단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집하면서 묻는다. 그래서 이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저 사람 잘 모르네. 저 사람 아직 결정 못 했네. 뭐 이런 이제 측면에서 물음 행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알을 정체된 숙고로 잡아당기는 행위. 그래서 이제 몰라가지고 불확실해가지고 결정을 못 해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숙고하고 정체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질문 행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부정적 태도로 물음 행위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이데거에게는 물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태도인 거죠. 야입니다. 야. 그래서 이 물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사실은 또 이제 하이데거의 모토처럼 사유의 경건함인 것이죠. 그래서 묻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이데거에게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물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은폐된 채로 우리를 강요하는 것을 향해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물음 행위다. 이게 바로 이제 물음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의 기여에서도 이 물음 행위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음 행위를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비본질적인 외관이 참칭하고 사칭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비본질적인 외관은 물음을 굉장히 사칭하고 물음을 잘못되게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음 행위의 본질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비본질적 외관이 사칭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음행위의 비본질적인 외관은 용기 없는 자들의 용기마저 빼앗는 그러한 이제 굉장히 잘못된 어떤 이제 그런 그 작용을 하게 되고요. 물음행위의 본질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는 이렇게 물음행위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의 진리에 관한 물음행위는 이제까지의 것에 입각에서는 산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잘 참고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계량하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보다 더 이제 하이데거의 독특한 그런 입장이 이야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음행위가 다른 역사적 시원을 예비하려면 하이데거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역사적 시원,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이행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이 맥락에서 물음행위가 있는 것이죠. 존재의 진리를 묻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물어서 다른 시원을 예비하려면 물음행위의 실행은 근원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물음들을 참고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개량해 가지고 이러한 이제 다른 역사적 시원을 예비하는 그런 물음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음 행위는 자신만의 공경, 노트죠. 이 공경만을 고려해야 되고 그 외에 여타의 것을 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자신의 이 물음 행위의 공경 그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시한 거, 역사적인 것을 넘어서서 도약할 때만 역사 게슈이테죠. 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것, 역사학적인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히스토리시한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도약함으로써만, 이건 이제 히스토리시한 거죠. 역사학적인 것에 매여서는 안 되고, 도약함에 의해서만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까지 이것에 너무 입각해가지고 물음행위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존재와 시간 얘기가 나옵니다. 자, 존재와 시간은 뭘 물었죠? 바로 의미에 대해서 물었죠. 뭐의 의미였습니까? 존재의 의미죠.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걸 물은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지인을 물었던 거죠. 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시간에서는 기투의 영역을 근거 짓는 그런 물음이었던 것이죠. 기투의 영역. 현 존재가 기투를 하게 되고 이 영역을 근거 짓는 이 의미였죠. 여기가 이런 이제 그 물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의미에 대해서 물었고 기투의 영역을 근거 짓는 그런 물음을 물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진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이꼴 존재의 진리에 대한 물음이라는 거죠. 의미와 진리가 일치한다는 거죠. 의미와 진리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이데거의 존재 물음은 세 번의 단계를 거쳤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 존재의 진리에 대한 물음, 존재의 장소에 대한 물음, 토폴로지. 근데 우리가 또 너무 그렇게만 구분지어서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의미에 대한 물음과 진리에 대한 물음은 사실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기여로 오게 되게 되면 진리로 이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음이 하이데거의 물음이고 하이데거의 물음으로 남아있고 하이데거의 유일한 물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하이데거가 이건 나의 물음이며 나의 물음으로 남아있고 나의 유일한 물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존재의 진리에 대한 물음으로 바뀐 것이 또 다른 물음이 물어진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음은 가장 유일한 물음에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현 시대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물음 망실의 시대, 물음을 상실한 시대라는 거죠. 이 물음을 상실한 시대에 이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 존재의 진리에 대한 물음을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음 망실의 시대에는 이 물음을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 존재 진리에 대한 물음을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공경 망실의 시대, 이 공경이라고 하는 노트죠. 노트 로지카이트. 근데 이제 이 공경 망실이라고 하는 것이 공경인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위기가 없다. 아무런 곤란함이 없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경을 망신한 시대. 이게 바로 이제 공경 망실이 이게 바로 뭐냐면 진정한 더 큰 이제 공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시대를 물음 망실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물음을 상실한 시대일 뿐만 아니라 공경도 잊어버리고 상실해버린 시대. 공경을 공경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제 위기가 깊어질 때 구원의 가능성도 깊어지는 것인데 이런 이제 공경의 망실, 공경의 상실, 공경의 망각, 이러한 이제 그것이 오히려 공경이 되는 이런 시대에 이러한 존재 의미에 대한 존재 물음이죠. 존재 물음. 그래서 존재와 시간에서는 존재의 의미, 철학의 기여에서는 존재의 진리, 동일한 물음이죠. 이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공감으로 들리게 된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이제 바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시대에 과학이 발전한 이런 시대에 존재 물음 이거 뭐 언제 물음이냐 공허하고 헛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음 물어져야 되고 이 물음과 연관된 과제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존재의 진리에 입각해서 존재자를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이제 큰 테마인 거죠. 큰 테마. 존재의 진리까지 가서 존재자를 복원하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그린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거지음. 여기에 가게 되면 이제 존재의 진리를 근거 짓고 그리고 이제 간직함에서 이 존재자의 복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것이 과제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과제인 것이죠. 하이데거는 이러한 공경망실의 시대에 물음망실의 시대에 이러한 물음을 하나의 과제로 삼아가지고 여기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철학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의미에 관한 물음은 모든 물음 중에 물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의미라고 이름 붙인 것의 본질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의미라고 할 때 지인이죠. 숙고는 뭐죠? 바로 배진룽이죠. 이 의미색임, 사실 의미색임인 거죠. 의미와 함께하는 거죠. 이 이제 숙고로서의 물음이 자신을 견지하는 곳, 물음이 수용적으로 여는 곳,
자기 형편에 의한 열려 있음, 오펜하이트. 이게 바로 동시에 진리인 거죠. 여기에서 바로 존재의 의미에 관한 물음에서 진리가 규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존재 물음은 존재로의 도약이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사유가적으로 댕커리시학의 창조자인 한에서 존재의 탐색자인 인간은 저 존재로의 도약을 실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도약하는 탐색자 가운데 시인이 있고 사유가가 있는 것이죠. 이 동력이 가장 과잉인 상태에서 이제 이 존재의 탐색자는 바로 시인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러한 시인이 존재를 건립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상조하는 것을 건립한다라는 말도 있고, 헬덜린에서 시인이 바로 이런 존재를 건립하는 그러한 이제 분으로 존재의 탐색자 중에 가장 과잉된 동력을 가진 존재인 시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사유가와 동격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려지게 되고요. 이 시인 중에 시인이 바로 헬럴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이란 말을 예사롭게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 철학의 기여를 작성하게 되고 후기 사유를 진행시킬 때 헬들린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시인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이 헬들린에 대한 강의들도 많이 있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시인이란 말을 우리가 예사롭게 들을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시인이 존재를 건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철학자 입장에 더 중요하다고 해서 사유가를 예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단지 하나의 의무만을 갖는다. 이 의무는 물을 가치가 있는 확실한 준비 갖춤을 근거지음을 통해 이러한 준비 갖춤으로 훨씬 앞서 도달하는 저 사유가를 예비하는 것이다. 시인은 시인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사유가는 또 사유가로서 예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유가가 준비 갖춤, 물을 갖추기가 있는 확실한 준비 갖춤을 근거지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 갖춤으로 앞서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댕커죠, 댕커. 이 사유가를 예비하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 자신이 해야 될 과제이자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은 철학의 기여 3절은 대체로 뭐 도래할 자들이나 마지막 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앞에 4개의 이런 이어 맞춤들 그래서 이제 3절은 울려옴, 건네줌, 도약, 근거지음 여기에 대한 간략한 이제 언급을 하는 걸로 끝이 났고요. 4절은 특별히 이제 그 물음 행위, 존재 물음,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 존재의 진리에 대한 물음, 이런 물음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인과 사유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이제 철학의 기여에서 나오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앞서 봄의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철학의 기여 3절과 4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